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캔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캔들의 강도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라는 지표를 활용하게 되죠. 사실 거래량뿐만 아니라 자, 우리 주식 기초 강의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캔들을 좀 배워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 이번에는 좀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캔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캔들의 강도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라는 지표를 활용하게 되죠. 사실 거래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단순 거래량이라도 좀 배워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나타나주는 카운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주를 사게 된다,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거래량은 1이 증가하게 됩니다. 1이 증가하게 돼요. 1이 증가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매수한 종목을 다시 되팔았다, 매도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2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샀다가 팔아도 그러면은 한 번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2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 주를 매수를 하고, 그죠? 두 주를 매도를 할 경우 어떤 거래량이 되는가 라고 본다라면 절대적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거래량이 4가 증가하는 겁니다. 4개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창 시절 때 이런 부분들 배웠죠. 절대치 이렇게 마이너스 하는 요거는 4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더해지는 것과 빼지는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카운팅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대충 좀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나스미디어다 라고 본다라면 거래량이 8926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세가 많았는지 매도세가 많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 때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매수세가 강했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요.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점들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 HTS에서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체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의 흐름들에 있어서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전일 거래량 대비 상승을 하면 양봉, 그 다음에 전일 거래량 대비 하락을 하면 음봉으로 체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 거래량 대비 색깔이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게 가격 차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오늘 거래량이 4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다음날 거래량이 5가 되면, 그죠? 5가 되면 양봉으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3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음봉으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체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솟은 거래량들은 파란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낮게 있는 거래량들은 아무래도
빨간색으로 위로 높이 올라오는 거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고 밑으로 내려온 거는 파란색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캔들에서 체크가 될 때는 요 캔들은 파란색으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전일 거래량보다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저는 어떤 설정으로 바꿨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위에 캔들 색과 동일하게 맞춰지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라인 설정에서 가격 차트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종가, 이전값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격 차트로 변경을 하시면 위에 캔들 색과 동일하게 변경이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러면은 훨씬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지느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래량 차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의 절대적인 체크를 해나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로지 그냥 카운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카운팅이 되어 있지만 보통 상승 흐름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또는 양봉이 나올 때는 매수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강하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매도 거래량이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주가가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10%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초가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상승 소폭 올랐어요. 마이너스 5%까지. 그러면은 캔들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형성이 되고, 그죠? 양봉으로 형성이 되고, 캔들 양봉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래량 캔들도 양봉으로 형성될 될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사실 매수 거래량이 더 많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시초가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가보다 높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양봉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붙었으면 매수세가 강하고, 음봉이 나왔을 때 파란색으로 바꿔놓으면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점들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특수성의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 특수성의 상황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한다라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좋은 팁을 알려드린다라면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량 거래가 붙여지고 횡보하고, 대량 거래가 붙여지고 횡보하고, 대량 거래가 붙여지고 횡보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제자리 걸음이 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의 여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서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이 자리에서도 양봉 거래량이 들어오고, 양봉 거래량이 들어오고, 양봉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음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횡보시키는 흐름들, 그 다음에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장대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터진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여기서는 상승 여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보시면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물량이 한번 떨어지게 만드는 현상들을 만들어내죠.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현상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져서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그 실망 매물 이후에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량으로는 직감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지해 주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풀이 파동을 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도 오늘 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카페24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흐름들이 나와줬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은 나와줬어요. 장중에,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거래량에서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으나 두 번째에서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수치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단순한 카운팅이기 때문에 어느 지표보다도 좀 조작이 없고, 그죠? 그대로 주가를 반영을 하는 특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거래량에 대한 공부는 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경우에는 매도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죠? 저점에서 되돌림이거나 횡보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대량 거래가 터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준다. 그거는 상승 포지션 전환의 시그널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짧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만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식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나눌 때 강세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보합권, 그죠? 강보합권, 그 다음에 보합권, 그 다음에 약보합권, 그죠? 그 다음에 약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승 중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강보합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폭 양봉의 한 1%, 2% 내외까지 요 정도는 강보합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위에 1, 2% 정도 사이까지는 오늘 강보합권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0.4, 0.5, 0.7 이런 부분들 상승이 나오게 되면 강보합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보합은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죠. 네, 오늘 상승 흐름이 없이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 머물러 있다, 0에 수렴해 있다 라는 것을 보합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약보합권이라고 하면은 한 0.1부터 한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이 자리가 마이너스 0.1부터 마이너스 2%, 이 자리가 약보합권, 그 이상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간단하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초 강의 이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거래량과 용어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봤습니다.